요즘 보호 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제도와 지원들이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 많은 우리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언론 매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보육원 퇴소 당사자들, 그리고 이 정부의 이 가난한 아이들, 또 불쌍한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즉 많은 분들, 봉사단체라든지 자선단체에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큰 목소리를 외치고 즉 투쟁도 하고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립정착금이며 자립수당이며 다른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며 모든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올해 7월 13일에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 따라서 지금 여러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들이, 이러한 지원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러한 어떠한 무한한 지원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더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자립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정부에서 자립수당을 받고 자립정착금을 받고 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여러 많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나는 제공받고 싶다, 나는 제공받기 싫다, 나는 받기 싫은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아무리 제공되어져도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후원자님이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보육원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후원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 자립을 스스로 더 하고자 하는 무언가 받는 것에 익숙해진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절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국가의 지원은 그냥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립수당은 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3년간 30만 원씩 보호 종료 후 지원되는 이 돈이라는 글자의 받침을 니은을 거꾸로 하면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과 있는 가정에 있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이 용돈을 줄 것입니다. 그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용돈을 사용해서 앞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이 어렵게 번 돈을 그 자녀가 어떻게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본인의 자립을 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 돈이라는 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가르쳐 줄 수 있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멘토들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어떤 개선은 계속 있어져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A라는 어떤 봉사단체가 있었고 이러한 자선단체, 기부단체가 있었다면 이 아이들과 퇴소 이후에 도움을 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정부의 관심이 많아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이러한 도움을 주는 분들과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무색해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즉 보호 종료가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봉사단체나 자선단체나 여러 많은 기부단체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어떤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어떤 주택 공급도 잘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체들과 연결고리, 그 접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즉 돈을 받고 지원을 받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해줄 수 있고 또 사랑 어린, 사랑 섞인 그런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교육,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교육들은 많아지지만 아울러서 플러스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그분이 어떤 자리 전담 요원이라든지 또한 더 나아가서 전담 어떤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도 있긴 한데 정부에 있긴 한데 그 정부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그 모든 아이들을 다 1대1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민간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민간 단체들의 어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빨리 그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즉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소극적으로 좀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민간 단체에서 보육원에 직접 들어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육원에서는 기관장, 원장님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폐쇄적인과 개방적인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곳은 이제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가 가면 또 그 아이들이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보육사님들한테는 살갑게 안 대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그래 대하다가 자원봉사자님들이 오면 너무나 밝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보육사님들이 실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원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간단체에서 어떤 영어 교육이나 또한 후원금을 통해서 그 보육원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퇴소를 했을 때 그 관계 형성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에서 보호 종료 청년들, 자율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그 아동 복지 정책을 계속 정말 놀랄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멋지게 만들어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칫 독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민간단체에서도 이 아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또 다른 이 아이들이 잘 연결되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걱정되는 마음에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돈, 보육원을 퇴소한 아동이 청년이 장애가 있고 또한 일을 하지 않아서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장애수당, 기초수급수당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자립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한 돈을 통해서 무의미하게 자신의 자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또한 지원들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는 그러한 특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지원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이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또한 그걸 받음으로써 내 스스로 정말 그 지원들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정말 그 지원들이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호 종료 청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립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